손흥민 미국에서 인상적인 데뷔 페널티킥 유도해 팀의 위기 탈출 도와 손흥민 새 기록 세운 뒤 새 클럽에서 인상적인 데뷔전 치러 손흥민 아시아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은 로스앤젤레스 FC LAFC에서 데뷔전에서 단 2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교체 투입되어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손흥민 LAFC 위해 페널티킥 유도. 한국의 스타 선수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MLS 역사상 최고액인 2,600만 달러의 이적료로 LAFC로 이적을 완료한 지 단 3일 만에 경기장에 투입되었다. 그는 후방에서 들어온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내며 돌파하던 중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에게 파울을 당했다. 처음에 주심 리카르도 몬테로는 페널티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VAR 검토 후 11m 페널티킥이 선언되었다. 데니스 부앙가가 81분에 페널티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ETT 동점을 만들었다. 훌륭한 패스였고 명백한 접촉이 있었다. 페널티킥이 분명했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3점을 따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 데뷔전을 치르게 되어 행복하고 곧 골도 넣고 싶다라고 손흥민은 말했다. 이 경기는 LAFC가 두 번째로 동점을 만든 경기였다. 앞서 라이언 홀링스 헤드가 전반에 테란의 선제골에 이어 동점 헤더를 기록했지만 70분에 조나단 밤바가 시카고를 다시 2-1로 앞서게 했다. 감동적인 한 주 마무리. 이 경기는 손흥민에게 감동적인 한 주를 마무리하는 경기였다. 지난 일요일 그는 한국에서 열린 친선 경기 직후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과 감동적인 이별을 했다. 수요일에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LAFC의 리그스컵에서 티그레스 UANL을 상대로 한 승리를 관전했고 다음 날 로스앤젤레스 시장 캐런 베스가 참석한 공식 행사에서 데뷔를 알렸다. 금요일 저녁 비자를 받은 직후 손흥민은 다음 날 MLS 경기에 바로 출전했다. 그는 체력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61분이 되어서야 교체로 투입되었다. 투입 직후 상황은 불리하게 흘러갔다. 밤바가 시카고의 두 번째 골을 넣으며 2-1로 앞서갔다. 시카고는 추가골 기회도 있었지만 손흥민의 오랜 토트넘 동료였던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멋진 선방을 펼쳤고 브라이언 구티에레스의 슈팅은 골대를 맞았다. 곧이어 LAFC는 빠른 역습을 전개했다. 네이선 오르다스가 긴 패스를 보냈고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뚫고 돌파하며 골 기회를 만들었다. 상대의 파울로 인해 첫 골은 놓쳤지만 그의 활약은 결정적이었다. 그 첫 골은 최소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LAFC는 다음으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 원정을 떠난다. 오늘 30분은 다음 주를 위한 조근 준비였다. 다음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큰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고 손흥민은 말했다. 손흥민은 3일 전 LAFC에 공식 입단하며 MLS 역사상 최고 이적료인 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8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와의 경기에서 즉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벤치에서 시작했다. 61분에 투입되었을 때 스코어는 1-1이었다. 이후 시카고 파이어가 71분에 2-1로 앞서갔다. 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손흥민이 나섰다. 81분 1992년생 공격수는 인상적인 스프린트로 상대 수비수 카를로스 테란의 파울을 유도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데니스 부앙가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이 경기는 LAFC의 원정 경기였지만 많은 LAFC 팬들이 손흥민의 데뷔전을 보기 위해 시카고 파이어의 홈구장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한국 대표팀 토트넘 바이엘 레버쿠젠의 유니폼을 입고 손흥민을 응원했다. 이 경기에서 LAFC는 11분 테란의 헤더로 선제골을 내줬지만 19분 홀링스 헤드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다. 71분 밤바의 골로 시카고가 다시 2-1로 앞서갔다. 경기는 2-2로 종료되었다. 시카고 파이어와의 무승부 후 LAFC는 MLS 서부 컨퍼런스 5위에 올라 23경기에서 37점을 기록했다. 선두 샌디에이고의
12점 뒤지지만 3경기를 덜 치렀다. 아직 순위 상승의 기회는 남아있다. 손흥민의 합류로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이 팀은 시즌 후반기 반등이 기대된다. 손흥민은 한국을 빛내며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를 깨뜨린 놀라운 커리어를 쌓아왔다. 스퍼스 토트넘은 AIA 아시아 기반 보험사이자 토트넘의 유니폼 스폰서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200만 명, 즉 한국 인구의 약 4분의 1이 지지하는 팀이다. 손흥민은 전 국민의 자랑이다라고 성모리는 말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든 부츠를 수상하며 아시아 선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해냈다. 2020년 손흥민은 의무 병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며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3주간 훈련을 받으며 157명 중 상위 5명에 드는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그것은 큰 뉴스였고 한국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성모리는 덧붙였다. 훈련에는 사격도 포함되었는데 그는 157명 중 가장 뛰어난 훈련병 중 한 명으로 상을 받았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토트넘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일에는 손흥민의 유니폼이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많이 약 700장이 팔렸다. 이는 한국에서 온 팬들이 점점 더 많이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유하고 돈을 아끼지 않는 팬들이다라고 축구 재정 전문가 키런 맥과이어는 BBC 스포츠에 말했다. 그들은 손흥민 유니폼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이름이 새겨진 물건들로 가방 2개를 가득 채운다. 정형관념 깨기. 손흥민의 가장 놀라운 영향은 아시아 선수로서 잉글랜드 축구에서 보여준 초대형 스타로서의 면모다. 그의 순수한 재능은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에 도전했고, 비록 이러한 편견이 여전히 안타깝게도 존재하지만 손흥민의 능력은 아시아 선수들이 단순히 노력만으로 계약되는 것이 아님을 더 널리 받아들여지게 했다. 지난 10년간 스퍼스의 관중석은 한국 팬들이 손흥민의 명성을 보기 위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점점 더 다양해졌다. 그의 인기는 잉글랜드에서 종종 오해를 받는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데이비드 베컴의 전성기와 같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지난 3년간 포브스의 한국 파워 셀러브리티 40에서 2위를 차지했다. 그 인기는 아시아 선수로서는 전례 없는 성공에서 비롯되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중 역대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골을 돌파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이자 골든 부츠를 수상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다. 그는 스퍼스에서 보낸 10년 중 8년 동안 아시아 최고의 선수 상을 받았으며 많은 이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아시아 선수로 평가받는다. 이것이 손흥민이 고국에서 아이콘인 이유다. 하지만 그의 국적과 관계없이 스퍼스 팬들은 그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기린다. 유로파리그 우승도 그저 케이크 위에 아이싱일 뿐이다. 아시아 선수의 이미지 변화. 손흥민의 두각은 유럽에서의 아시아 선수들의 역할과 이미지를 변화시켰다. 과거에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니폼 판매나 스폰서 유치를 위한 마케팅 도구로 계약되고 실제 경기에는 거의 출전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일본의 이나모토 주니치와 중국의 동팡저우가 그 예로 자주 언급된다. 이나모토는 아스널에서 단 한 경기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동팡저우는 2004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단 한 번 출전했다. 하지만 손흥민의 위상은 그가 잉글랜드에서 프리미어리그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될 정도로 컸다. 그의 얼굴은 전국 곳곳의 광고판에 등장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은 유럽인들이 아시아 선수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꿨다. 서양에는 아시아인에 대한 많은 편견이 있고 그중 좋은 것은 거의 없다라고 축구 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골드블렛은 말했다. 온라인 뉴스 매체 더 디플로매트는 영국 해설자들이 선수들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유럽 선수들은 기술로, 흑인 선수들은 힘으로, 라틴 선수들은 재치로 묘사된다. 하지만 아시아 선수들은 근면하고 겸손하다고 묘사된다. 그러던 중 손흥민이 나타났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그 편견을 완전히 깨부쉈다라고
골드블렛은 말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득점자인 앨런 시어러는 손흥민을 완전히 놀라운 선수라고 묘사했다. 영국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로그램에서 시어러는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다. 그의 마무리 능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했다. 전설 속의 전설, 기록과 편견을 깨며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이 따라갈 길을 열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사커웨이에 따르면 현재 300명 이상의 한국과 일본 선수들이 유럽 전역에서 프로로 뛰고 있다. 중요한 점은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같은 최고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황희찬에게 손흥민은 영감의 원천이다. 그가 나라를 대표하는 방식이 자랑스럽다라고 황희찬은 한국 언론에 말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도 그처럼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의 기록에 도전하며 계속 더 나아지고 싶다. 많은 축구 선수들이 손흥민을 롤모델로 삼는다. 손흥민처럼 어린 나이에 유럽으로 이적하는 아시아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이강인과 일본의 쿠보 타케우사는 각각 10세와 12세에 유럽 빅클럽으로 이적했다. 아시아 선수들이 스카우트 코치 팬 동료들에게 중요한 선수로 인정받으며 유럽 축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있다. 손흥민은 마치 만능 열쇠처럼 가장 어려운 편견의 자물쇠를 풀어냈다. 아시아 축구는 큰 변화를 겪었다. 한때 발전 중인 축구 지역으로 여겨졌던 아시아는 이제 세계적인 재능을 배출하며 최고 수준의 리그와 B클럽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경기장에서 중동에 성장하는 리그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축구는 품질과 영향력 면에서 발전했다. 아이제키의 중심에는 국내외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뛰어난 선수들이 있다. 손흥민, 박지성, 혼다, 케이스케, 알리, 데이, 메흐디, 마흐다 비키야, 유니스 마흐무드 같은 이름들은 아시아 축구의 품질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손흥민과 나카타 히데토시는 세계가 아시아 축구를 바라보는 방식을 재정의한 두 명의 전설이다. 전문가 평가에서 두 선수 모두 10점 만점을 받았으며 이는 아시아뿐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의 그들의 엄청난 영향을 보여준다. 나카타 히데토시는 아시아 축구의 첫 번째 글로벌 대사였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세리에 A에서의 매혹적인 플레이는 아시아 재능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트로피는 적었지만 문화적 상징적 영향은 독보적이었다. 하지만 손흥민만이 아시아 축구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는 큰 이정표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그의 퍼포먼스는 국제 축구에서 보기 드문 최고 수준의 꾸준함을 보여준다.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거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영감 주는지 손흥민은 세계적인 기술, 체력, 겸손한 정신을 결합해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단순히 득점을 잘하는 공격수가 아니라 패스 마스터, 플레이 리더, 정신적 지주,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선수다. 나카타나 손흥민이 유럽에서 성공하기 훨씬 전 김주성은 아시아 축구의 개척자였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3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선수 상을 수상하며 아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에 지배력을 발휘했다. 그의 시대는 오늘날의 글로벌 미디어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주성의 영향은 다음 아시아 축구의 물결을 위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손흥민을 위한 무대였다. 그는 현대 아시아 축구에서 가장 존경받고 높이 평가받는 선수다. 그의 꾸준한 리더십, 최고 수준에서의 영향력은 성공의 명확한 기준이 되었다.